자, 오늘은 알고리즘 분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알고리즘 분석이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도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되는지 그 성능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소프트웨어는, 어떤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메모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기나 원목이나 바둑처럼 상대방의 수를 많이 파악해야만, 오랫동안 파악해야만 아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메모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실행하면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메모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도 얼마나 빠르게 이 프로그램이 끝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양의 메모리나 얼마나 많은 양의 시간을 소모할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의 계산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실제 실행시키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할 것인지, 많은 메모리를 소모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입력의 크기에 따른 시간 복잡도 분석을 통해서 입력 크기가 큰 알고리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토픽을 살펴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알고리즘 성능 분석 방법, 특히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프로그램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산 횟수를 통한, 다시 말해서 뭐 루비라든가 이프문을 통해서 연산 횟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텐데요. 연산 횟수를 통한 복잡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실제 알고리즘 분석의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이고요. 뒤이어 나오는 뭐 빅오나 또 빅세타, 빅오메가와 같은 것의 기반이 됩니다. 자, 시간 복잡도의 점근적 표기 방법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알고리즘 분석에 있어서 입력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입력이 아주 큰 경우, 또 입력이 작더라도 얼마나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뒤에서 보시는 빅O의 I나 빅O의 N, 빅O의 N제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성능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리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알고리즘의 어떤 실행 시간, 또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소모하는지를 분석하는 걸 가리킵니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성능이 좋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실행 시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행 시간이 매우 상대적이죠.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플랫폼,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떠한 프로그램들은 여기서는 빠르게 들어가고 더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를 가진 곳에서는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동일한 환경 내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실행 시간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특정하는 것은 구현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 또 동일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을 사용해야 된다는 번거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알고리즘 복잡도는 직접 구현하지 않고서도 수행 시간을 분석을 통해서, 즉 연산 횟수를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입력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그 실행 시간이 늘어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복잡도가 포함이 되는데요. 시간 복잡도 분석과 공간 복잡도 분석이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 분석은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공간 복잡도 분석은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시간 그리고 공간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복잡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행 시간을 실제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알고리즘에 수행하는 연산의 횟수를 측정하여 상대적인,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간에 어느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알고리즘이 주어지면 실제 실행에서도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복잡도 계산이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파이썬의 함수 time을 이용합니다. 이 time은 현재 시간을 알려주거나 어떤 시간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패키지입니다. time, 여기 가로를 가로 닫고 이 함수는요,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insert 땡땡이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실행하기 전에 현재 시간을 측정을 하고, 이것이 실행된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시간을 측정해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시작 시간에 뺨으로써 전체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부분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어떠한 코드의 일부분의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매우 쉽겠죠?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소모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요. 매우 실제적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그렇죠. 시스템에 따라 이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CPU가 빠른 시스템에서는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마다 달라지는 실행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복잡도 분석입니다. 복잡도 분석은 구현하지 않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랭귀지 디펜던트 하지도 않고 또 시스템에 디펜던트 하지도 않게 알고리즘만 가지고 실행시키지도 않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복잡도 분석이라 부릅니다. 복잡도 분석의 기본 아이디어는 알고리즘의 연산 횟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복잡도 함수 tn을 구합니다. 여기에는 입력의 크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입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연산이 몇 번 수행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는 그냥 1부터 n까지 모두 반복문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런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 플러스 1 나누기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실제로 첫 번째 알고리즘과 두 번째 알고리즘을 구현한 파이썬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썸의 0을 초기화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i를 1부터 n까지 n이 10이라면 1부터 10까지 쭉 한번 돌리면서 어떻게 하죠? 썸에다가 늘어나는 숫자를 더하는 거죠. 자, 어떤 연산이 들어가는지 봅시다. 우선 썸의 0을 초기화시키죠. 연산 한 번입니다. 그리고 sum 플러스 i, 다시 말해서 썸에다가 썸을 더하는 연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이 몇 번 수행됩니까? 그렇죠. n번 수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더해진 값을 sum에 업데이트하는 연산이 포함됩니다. 이건 역시 총 n번이 수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for 반에서 이 n번의 연산이 수행되는 것이고 for 전에 한 번의 연산이 수행되는 것이죠. 아래에서는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곱하기 연산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연산 둘, 나누기 연산 셋, 그리고 이것을 계산한 값을 썸에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연산 넷, 총 4개의 연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줄이지만 4개의 연산자인 것이죠. 이렇게 실제 연산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복잡도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알고리즘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X축은 입력의 크기입니다. Y축 연산의 수이죠. 첫 번째 알고리즘 입력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입력의 크기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자, 그 두 번째 알고리즘 어떻습니까? 네 번으로 아주 일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은 n의 크기가 작을 때 어떻습니까? 한 번일 때는 T2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죠. 그러나 두 번 이상 되면 T2보다, 두 번째 알고리즘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많은 연산의 수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원하는가 하면, 자, 입력의 크기에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좀 이런 연산의 수가 덜 늘어나는 그런 알고리즘을 선호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도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두 개의 서치 알고리즘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바이너리 서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시퀀서 서치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너리 서치는 내가 찾고 싶은 숫자를 이제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중간보다 작으면 왼쪽에서 찾고, 그리고 중간에서 크면 오른쪽도 찾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리스트를 반을 나누어서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어디에,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과 비교해서 작으면 왼쪽에서 찾고, 또 중간보다 크면 오른쪽에서 찾고,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재규적으로 찾음으로써, 자, 여기서 보시면 한 몇 번 만에 찾고 있죠? 처음에 한 번 비교했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내가 찾고 싶은 수를 찾았습니다. 시퀀셜은 어떤 알고리즘인가 하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비교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있으면 매우 효율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찾고 싶은 숫자가 맨 끝에 있다면 모든 리스트의 원수를 하나하나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입력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 알고리즘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구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값을 찾는 거, 앞에서 보신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와 거의 같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정렬된 어레이를 사용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치 트리가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찾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소트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나하나 다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비효율적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복잡도 함수를 통해서 모든 연산을 일일이 셈으로 인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의 성능, 알고리즘의 성능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10줄, 20줄 정도 되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1000라인, 100만, 1000라인, 10,000라인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일일이 오퍼레이터를 하나하나씩 해서 오퍼레이션 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이 어느 시절에 어떤 때에 최선의 경우를 보이는지 최악의 경우를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좀 더 단순하게 복잡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간단한 예를 여기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집을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5분 걸리고요. 지하철을 타면 학교까지 20분 걸리고 또 강의실까지는 걸어서 10분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매 지하철은 10분 만에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강의실까지 가는 최선의 경우는 어떻죠? 그렇죠. 35분이죠. 우리가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 탔을 때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막 지하철 떠나는 경우죠. 그럼 우리는
지하철을 10분 기다려야 되죠.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경우 45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도 그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최선의 경우는 수행 시간이 가장 빠른 경우인 경우고요. 최악의 경우는요, 수행 시간이 가장 늦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행 시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렇죠. 입력 지표에 따라 달라지고요. 입력 지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입력의 사이즈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최선의 경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의 경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죠. 평균값입니다. 수행시간이 평균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이런 정도의 수행시간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수행시간이 가장 늦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에 있어서는 사실 최악의 경우를 늘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고려를 해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따집니다. 가장 널리 세는 방법이고요. 계산하기 쉽고 응용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 비행 관제 업무라든가 게임 로보틱스에서는 시간적인 어떤 개런티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데드라인을 미스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 데드라인을 미스하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우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알고리즘 분석에 있어서는 worst case, 최악의 경우 분석이 널리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모두 입력 사이즈에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의 집합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최선의 경우, 또 평균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어떤 복잡도 표현에 있어서 모든 오퍼레이터를 계산하고 또 그 오퍼레이터가 수행하는 연산의 숫자를 모두 계산하는 방법과 단순화시켜서 단순히 최고차항만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의 어떤 비교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n개의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A는 이와 같아요. 복잡도가. 이것이 이제 복잡도 표현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복잡도 표현을 해보면 65,536 곱하기 n 플러스 200만입니다. 알고리즘 B는 n제곱 플러스 2n이에요. 예. 그래서 알고리즘 알고리즘 A와 B를 비교해 보면 알고리즘 A가 굉장히 커 보이죠? 예. 처음에 200만이 나오고, 그리고 또 앞에 n에 65,536이 더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 B는 n제곱 플러스 2에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근데 입력 사이즈에 따라 보시면 입력이 10, 100, 1000, 만까지는 알고리즘 A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딱 만에서 10만으로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알고리즘 B가 10배는 커지죠. 그리고 그것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알고리즘 B가 A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따라서 n이 커질수록 B가 훨씬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알고리즘 A와 B를 비교할 때는 n만을 가지고 n이 어느 정도의 복잡도를 갖느냐를 따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고리즘 A와 B의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입력의 크기의 독립적인 어떠한 복잡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점근적 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항을 갖는 복잡도 함수를 최고차항만을 고려를 해서 최고차항만을 개수 없이, 다시 말해서 앞에 붙는 어떤 숫자 없이 취해서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n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이나 개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차항만의 어떠한
표창만을 개수 없이 취하는 단순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